저희가 어제 레코드 공부했었잖아요. 레코드. 그죠? 그리고 오늘은 컬렉션 공부했죠. 컬렉션. 레코드와 컬렉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코드는 행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타입의 값들을 여러 개를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려고 우리가 타입을 선언하는 게 그게 레코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레코드라고 하는 타입을 만든 다음에 레코드에는 숫자도 저장하고 문자도 저장하고 또 하나의 문자를 저장하겠다. 숫자 한 개와 문자 두 개를 저장하겠다. 이게 레코드예요. 그래서 레코드는 테이블의 행 타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레코드예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pt 테이블 퍼센트 로우 타입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DPT 테이블의 하나의 행처럼 생긴 레코드를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음. 컬렉션은요? 컬렉션은 컬렉션은 다른 타입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어요.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변수에다가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레코드와 같은 점인데, 레코드와 다른 점은 같은 종류의 값들만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테이블로 치면 그 테이블의 그 하나의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하나의 컬럼에 문자들만 저장된 컬럼. 그럼 여러 개가 쭉 저장될 수 있죠. 숫자들만 저장된 컬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컬렉션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세 가지를 다 기억하기가 힘드시면 그 중에서 연관 배열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연관 배열이고요. 인덱스 바이 테이블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인덱스 바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V 어레이와 똑같이 동작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 바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중첩 테이블과 똑같이 동작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인덱스 바이 테이블 혹은 연관 배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어, 나머지들은 뭐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레코드와 컬렉션의 차이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코드는 다른 타입, 다른 타입의 필드들을, 변수들을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변수를 선언하는 게, 변수 타입을 선언하는 게 레코드고요. 컬렉션은 같은 종류들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되는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연관 배열이든, 인덱스 바이 테이블이든, V 어레이든, 네스티드 테이블이든 공통되는 거는 오브 데이터 타입. 그죠? 테이블 오브 데이터 타입, V 어레이 오브 데이터 타입. 한 가지 데이터 타입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데이터 타입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 배열인 경우에 is라고 해놓고서 테이블 오브 바차2다 라고 하거나, 테이블 오브, 뭐, 여기도 바차2라고 했군요. 그 다음에 테이블 오브 인티저다. 뭐, 이렇게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V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array of, 그죠? 여기도 of가 있죠. 바차2.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배열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v array of integer 이렇게 하고 있죠. 정수들을 저장하는 배열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것도 마찬가지. table of. 그래서 항상 무슨 타입인지를 써주는 게 컬렉션에는 이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레코드와 컬렉션의 그 다른 점을 좀 비교를 해봐 드렸고요. 파일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주제도 바뀌니까 저희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또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은 스컵 계정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커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도 그냥 커서예요. 여기 깜빡깜빡 거리는 걸 커서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PLSQL에서 커서라고 부르는 건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파일을 저장부터 하면 SQL 23번 커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일을 저장을 했고요. 자, 커서란 먼저 좀 정의를 내리자면 커서는 그 PL SQL 블록에서 PL 다 하는 게 다 PL SQL이니까 그냥 PL SQL이라고 하는 건 생략할게요. SQL 문장을 실행할 때 SQL 문장을 처리한 결과를 담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QL 문장을 처리한 결과라고 하는 거는요. 셀렉트인 경우에는 테이블에서 행을 셀렉트를 하죠. 행과 컬럼들을 셀렉트를 하죠. 어, 어떤 조건을 주면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셀렉트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주면 컬럼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테이블에서 셀렉트한 행과 컬럼이 결과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과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같으면 몇 개 행이 인설트가 됐느냐, 혹은 몇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됐느냐라고 하는 게 결과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설트 문장이냐, 아니면은 셀렉트 문장이냐, DML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모양도, 결과가 가지고 있는 내용도 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를 담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셀렉트 같으면, 셀렉트 문장인 경우, 셀렉트 문장이면 그 테이블에서 검색한 행과 열이 될 거고요. 행과 열이 결과가 될 거고요. 결과 행과 열이 그 다음에 DML은 인설트도 있고 업데이트도 있고 딜리트도 있죠.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도 있죠. DML 문장이면 그 변경된 행의 개수가 결과가 되겠죠. 변경. 밑으로 좀 내릴게요. 문장이면 인설트 되거 삽입되거나 수정되거나 삭, 삭제된 행의 개수가 결과가 되겠죠. 셀렉트 문장이면 테이블에서 검색한 행과 열이 그 처리 결과가 될 것이고요. DML인 경우면 삽입이 되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된 그런 행들의 개수가 처리 결과가 될 거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담고 있는 게 커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커서를 사용해 왔었어요. 우리 PL SQL에서 셀렉트를 했었던 적 있죠. 그 다음에 PL SQL 블록 안에서 인설트나 업데이트를 했었던 적도 있죠. 사실은 그렇게 SQL 문장을 호출할 때마다 커서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용을 이게 여기에 커서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 커서의 종류에는요, 커서의 종류라고 쓸까요? 커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시적인 커서가 있고요. 명시적 커서가 있고, 암묵적 커서가 있습니다. 어,
영어로는 명시적이다라고 할 때 explici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암묵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 반대말이 implicit cursor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커서들은 전부 다 암묵적인 커서였었어요. 암묵적인 커서였었고, 그러니까 커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죠. PL, SQL 프로시저 안에서 begin, end 사이에서 셀렉트도 해봤고, 인설트나 업데이트도 해봤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커서가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암묵적인 커서.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커서. 하지만 커서는 있었던 거예요. 있었고, 명시적으로 커서를 선언하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다룰 거는 명시적인 커서를 먼저 다룰 겁니다. 그리고, 암묵적인 커서는 쉬워요. 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용해 왔었던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암묵적인 커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명시적인 커서가 어떤 순서를 지켜주면서 사용해야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명시적인 커서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했고, 네. 명시적인 커서는요, 주석을 따로 쓸까요? 따로 쓸게요. 이렇게. 명시적 커서를 사용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이 순서에 맞춰서 코드를 써주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명시적 커서는 변수를 선언하듯이 커서의 이름을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커서의 이름을 선언해 주셔야 되고요. 네. 문법은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오픈이에요, 오픈. 오픈.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배치예요. 배치란 단어 어디서 본 적 있죠, 그죠? 예. 오프셋, 패치 이렇게 할 때. 패치라고 하는 게 가져오다예요. 데이터를 가져오다. 네 번째 단계가 클로즈예요. 클로즈. 그래서 오픈은 우리가 커서를 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패치는 커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읽어온다. 데이터를 읽어온다,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클로즈는 커서를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어, 작성된 문서가 있어요. PC에. 뭐 텍스트 파일이든 워드든 파워포인트든.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파일을 읽겠죠. 파일을 다 읽었으면 닫아야죠. 파일 닫지 않고 컴퓨터가 만약에 갑자기 전원 나가버리면 파일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파일을 열고 파일의 내용을 읽고 파일을 닫는 것처럼 커서라고 하는 것도 열고 결과들을 읽어오고 다 사용했으면 닫아주는 순서로 커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pen, batch, close라고 하는 그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게 명시적인 커서예요. 그리고 명시적인 커서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선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선언 부분.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 한 개 행을 네, 한 개 행을 테이블에서 한 개 행을 그 셀렉트하는 검색하는 한 개 행을 리턴하는이라고 할까요? 한 개 행을 반환하는 커서 명시적인 커서예요. 명시적 커서 사용하기라고 할게요.
자, 우선 declare가 있어야 되겠죠. declare. 그 다음에 begin 있어야 되겠죠. 끝날 때는 end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또 출력해야죠. 네. 우리 접속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마다 set, server, output, on. 이거 항상 먼저 해주시고, 항상 해주시고, 잊어버리기 전에. 가끔씩 이거 빼먹고, 그 다음에 한참 작성하다가, 실행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지? 네, 그러고서,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네, 네. 가끔씩 그래요. 자, 첫 번째 커서 선언. 제일 처음 단계가 커서를 선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선언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declare, begin 중에서. declare에서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선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선언하시는 그 문법은요. 커서를 선언하시는 문법은 커서라고 씁니다. 레코드나 컬렉션은 타입 이렇게 시작했죠. 타입. 그 다음에 이름 만들어주고 is record, is table, is v-array 이런 식으로 썼죠. 그죠? 커서는 커서라고 하는 키워드를 먼저 쓴 다음에 커서 이름을 만들어줘요. 그냥 커서 그냥 간단하게 C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에는 is 우리가 레코드에서도 is를 썼었죠. 컬렉션에서도 is를 썼었죠. 그 다음에 이 커서가 어떤 SQL을 실행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is 다음에 SQL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제가 셀렉트 문으로 하기로 했죠. 한 개 행 가져오려면 셀렉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렉트 모든 컬럼 from DEPT 우리 가지고 있는 게 DEPT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모든 행에 있는 모든 컬럼을 다 가져오죠. 한 개 행만 가져오는 게 아니죠. 뭐가 있으면 될까요? 왜요? DEPT 에러. 그냥 그냥 10번 이렇게 줄게요. 이게 선언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커서 그다음에 커서 이름 이거는 문법을 위쪽에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문법은 이렇습니다. 키워드로 커서라고 쓰시고요. 커서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C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C라고 이름을 만든 거고요. 사실은 이 커서가 파라미터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파라미터를 선언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파라미터 리스트를 작성하실 수도 있으세요. 요 대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파라미터가 없는 상태이고요. 파라미터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키워드로 is, 네. 그리고 사용할 SQL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SQL 문장, 세미콜론. 딱 그거죠. 커서 is SQL 문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SQL 문장이 셀렉트일 수도 있고요. 뭐 업데이트, 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셀렉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거는 셀렉트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셀렉트 문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업데이트나 딜리트도 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커서를 사용하시는 문법입니다. 커서 이름 만들어주고 파라미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썼죠. 그 다음에 사용할 SQL 문장. 자, 여기까지는 선언이고요. 선언이고,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떤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어요. 그죠? 커서의 결과를, 커서, 그러니까 SQL 실행 결과, 커서의 내용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T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가져오는 거죠. 모든 컬럼을 가져오게 되면 번호, 이름, 위치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번호, 위치, 이름이 다 있는 그런 타입은 레코드인데 로우 타입이라고 하는 레코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변수를 v, 그냥 로우라고만 할 거예요. 로우라고만 하고 타입은 테이블 이름 다음에 퍼센트 로우 타입 이렇게 쓰면 이게 제일 간단하겠죠. 레코드를 직접 선언하실 수도 있겠지만 레코드를 직접 선언하실 수도 있겠지만 PL SQL에서는 로우 타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공해서 그 행 타입으로 레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속성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커서를 사용하는 두 번째 단계. 여기 스텝 1 이렇게 할까요? 스텝 1, 스텝 2. 커서를 사용하는 스텝 2는 뭐라 그랬어요? 비긴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오픈, 배치, 클로즈. 이 순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스텝 2, 오픈. 이따가 할 거지만 스텝 3, 배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텝 4번이 클로즈. 요 순서예요. 명시적인 커서를 사용하실 때에는 명시적인 커서를 사용하실 때에는 선언, 오픈, 배치, 클로즈. 이 순서예요. 뭐 항상 지켜주셔야 돼요. 자, 커서를 오픈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픈. 그 다음에 커서의 이름은 제가 뭐라고 만들었어요? C. 네, 이걸로 끝. 어렵지 않죠. 자, 이 오픈한다는 얘기는 SQL을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실행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벌써. 어. 그러니까 커서를 실행할 SQL 문장을 딱 선언해 놓고 이거를 우리는 커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커서를 오픈하겠다. 그러면 이미 이 여기 있는 셀렉트 문장이 실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커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게 fetch. 자, 결과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C. C가 결과를 가지고 있죠. 자, 결과를 어디에 넣겠다. 어디에 키워드가 뭘까요? into. 우리 select into에 썼잖아요. 그죠? 자, 우리 어디에 넣을 거예요? 그쵸? 그것 때문에 변수 선언하는 거예요. V, 뭐. 이게 fetch예요. 쉽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 묵시적인 커서를 이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select 모든 컬럼. 커서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죠. 그리고 into 하고서 row에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from dpt table where dpt NO는 10번. 이게 암묵적인 커서. 여기에서는 어, 커서를 선언한다, 커서를 오픈한다, 커서를 패치한다.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암묵적인 커서가 사용하기가 훨씬 쉽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select from where를 하는데 그 결과를 어디에다 넣겠다? into 하고서 변수에다 넣겠다. 사실 이 부분은 into라고 하는 거는 SQL 문장에 있는 문법이 아니잖아요. PL SQL에만 있는 문법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select from where라고 하는 SQL을 실행하는 커서에서 그 결과 집합을 여기에다가 fetch 읽어서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냥 알게 모르게 사용해 왔던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문법이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게 명시적인 커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인 커서만 잘 사용하실 수 있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값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여기에 있는 값들을 우리는 검색 출력해 볼 수 있겠죠. 그죠? db ms output 그리고 put i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부서 번호는 어떻게 꺼내요? vrow에서 뭐라고 하면 돼요? 점, 점이죠. 레코드 안에 있는 필드들을 검색할 때에는 점을 쓴다 그랬잖아요. 점. 그러면 dptno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네, 연산자 붙이기 콜론으로 붙일까요? 콜론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게 부서 이름이겠죠? 부서 이름이니까 v row 점 레코드 안에 있는 필드 row 점 d na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콜론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로케이션 v row 점 loc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사용했던 커서를 close 커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커서를 오픈한다. 커서의 내용을 결과 집합으로 fetch 읽어온다. 사용이 끝났으니까 커서를 닫는다.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로. 네, 실행해 볼까요? 네. 10번 어카운팅 뉴욕. 사실은 더 쉽게 암묵적 커서를 사용했으면 더 쉽게 사용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금 괜히 어렵게 작성한 것뿐이에요. 네. 근데 그 명시적인 커서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순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고자 하는 커서를 선언한다. 다시 얘기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SQL 문장을 선언한다예요. 그리고 그 실행할 SQL 문장에 이름을 주는 거. 이거를 커서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커서 C는 이런 문장이다. 이런 뜻이죠. 오픈한다는 얘기는 이 SQL을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오픈한다, SQL을 실행한다예요. 그럼 결과 집합이 커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결과 집합을 fetch, 거기에서 값들을 읽어오면 돼요. 값들을 어딘가에 저장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한 값들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용하고 마지막으로 다 끝났으면 close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이번에 여기는 웨어절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개 행만 반환하는 그런 명시적인 커서였었지만 웨어절이 없거나 웨어절이 있더라도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개의 행들을 들을 반환하는 커서를 커서 예제라고 할까요? 순서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개의 행들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패치를 몇 번 해야 될까요? 여러 번 해야 되겠죠? 같은 동작, 근데 패치를 하는 동작은 같은 동작이겠죠? 그러니까 뭐랑 같이 사용이 될 것 같으세요? 반복문하고 같이 사용이 됩니다. 뭐 while 루프이거나 for 루프와 같은 그런 반복문과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요. 일단 기본적인 형식은 declare 선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egin 시작하겠습니다. end 끝내겠습니다. 이게 기본 구조죠.
자, 첫 번째 스텝 1. 뭐라 그랬어요? 커서 선언. 그죠? 네. 커서 선언은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커서 이름, 그다음에 is.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문장. 이번에는 전체를 다 가져오는 거 할게요. select from ept. 이러면 행이 여러 개겠죠? where절 없으면 여러 개. 그렇죠? 근데 근데 이 커서를 실행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저장해야 될 그런 그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한 개 행을 저장하기 위한 여러 개가 아니고요. 한 개 행. 만약 한 개 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그래서 변수 이름은 row라고 할 거예요. row라고 하고 DPT 테이블의 행이잖아요. 그러니까 DPT 테이블의 row 타입. 이게 적당하겠죠. 만약에요. 만약에 행들을 저장할 수 있는 행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하면 뭐라고 선언하면 될까요? 행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 이렇게 하는 타입 선언을 먼저 하셔야 돼요. 타입 선언을 먼저 하시고 index by table 혹은 associated associate 연관 배열 이렇게 타입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is table of 테이블 오브 다음에 값들의 타입을 써주셔야죠. 여기서는 값이 뭐가 될까요? row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dpt의 row 타입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연관 배열이 아니죠. 이렇게만 하면 이건 네스티드 테이블. 여기에다 뭘 준다? 인덱스 i. 정수로만 하겠다 그러면 pls int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변수를 그러면 이건 여러 개를 저장하는 거죠. 여러 개를 저장하는 거니까 vrows라고 해놓고 변수를 associated array 연관 배열 요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타입 선언 is table of 그다음에 index by 행 하나를 저장하는 테이블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행들이 컬럼 여러 개를 갖는 행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이게 테이블 아니에요? 테이블의 인덱스를 보통 1, 2, 3 하고서 로우 넘버를 주잖아요. 그죠? 네, associative array 연관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타입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연습했었던 것처럼 뭐 문자열들의 뭐 배열이다, 정수들의 배열이다 이런 것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로우 타입을 여러 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연관 배열이에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테이블이라고 썼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기를 로우 타입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테이블이 됩니다. 테이블입니다. 네, 뭐 여러 개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냥 한 개 행만 저장할 거고요. 반복문에서 그냥 얘를 바꿔가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복문. 네, 자, 그럼 이제 오픈, 패치, 클로즈는 전부 다 begin, end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스텝인 오픈,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인 패치. 근데 패치가 반복문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 클로즈. 이런 순서로 코드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이 순서. 선언, 오픈, 패치, 클로즈. 오픈은 한 줄이면 끝나죠. 그래서 오픈, 커서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클로즈도 한 줄로 끝납니다. 클로즈, 커서 이걸로 끝나는 거죠. 배치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배치가. 왜 그러냐면 이 커서의 커서의 결과는 한 개 행이 아니기 때문에 배치를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여러 번. 자, 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루프죠. 루프. 루프로 시작했으면 끝낼 때 어떻게 끝내요? 엔드 루프. 이렇게 끝내죠. 이게 가장 간단한 루프 아니에요? 그죠? 우리 루프 세 가지 종류 공부했잖아요. 루프, while 루프, for 루프.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커서를 열기만 했지, 커서를 닫아줄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커서를 시작해야 되는 조건 같은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반복만 시작하겠다라고 일단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문 끝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끝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얘는 어떤 의미예요? 다시 올라가서 반복하겠다라는 의미죠. 안쪽에 코드가 있으면 여기를 실행하고 이 안쪽을 실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같은 일을 또 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하고 그게 엔드 루프의 의미예요. 아시죠? 아.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패치를 하면 되는데 패치하기 전에 패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서가 스텝 3번. 패치예요. 패치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패치 커서 어디로? 변수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결과가 패치하고 다시 올라가서 패치하고 올라가서 패치하고 올라가서 패치하고 이거를 반복하겠죠. 그죠? 근데 행이 무한히 많은 게 아니잖아요. 무한히 많은 게 아니죠. DAPT 테이블 같으면 40번에서 딱 끝나잖아요. 40번에서 끝났는데 올라가서 다시 한번 가져오겠다. 그러면 그 커서에는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그 종료 조건, 루프 반복문, 루프의 종료 조건이에요. 루프를 종료할 때 무슨 키워드 쓰죠? exit, exit, exit. when, 언제? 언제? 커서가 있죠. 퍼센트가 있어요. 퍼센트. 속성 이름이 not found예요. not found. 커서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란 뜻이죠. 말 그대로 하면 not은 아니다라는 뜻이고 found는 발견되다라는 뜻이니까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커서에 더 이상 어, 배치할 어, 그냥 우리말로 하자면 읽어올 데이터가 결과가 없을 때 이런 뜻이에요. 커서에 더 이상 읽어올 결과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 반복문 종료하겠다예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출력해 볼 수 있죠. 그죠? 있을 때는 DBMS out. 점 put in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출력하는 내용은 위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호, 이름, 그리고 뭐예요? 위치겠죠? 예. 번호는 로에 DPT, NO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런으로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름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름 다음에도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케이션까지. v row 점 location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고 나서 end 루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치한다, 출력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죠. 그러니까 위에서 했었던 코드와 달라지는 게 달라지는 부분이 반복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커서를 연다, 커서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 그리고 읽어온 데이터를 출력한다, 커서를 다 사용했으니까 커서를 닫는다. 자, 여기까지의 과정은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데 한 번만 읽어올 게 아니죠. 여러 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10번 부서를 패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20번 부서를 패치해서 출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30번 부서를 패치해서 출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40번 부서를 패치, 읽어와서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 루프가, 어, 엑짓이라고 하는 코드가 없으면 이 루프는 무한 루프인데, 언제 끝낼 거냐? 없으면. 그 없으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not found예요. not found. 되셨습니까? 명시적인 커서는 이렇게 커서 이름에서 속성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속성을. 자, 그러면 실행해 볼까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4개의 부서 정보들을 출력을 했죠. 반복적으로. 이게 여러 개의 행을 리턴해주는, 반환해주는 명시적인 커서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네. 루트문에 다른 조건 필요 없는 건데? whil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죠. 약간 나가는 거 말고 네,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갖고 오는. 반복을 하고 있죠. 아, 뭐 다른 조건 없이도 저렇게 되는 거. 아, 커서라고 하는 거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은요,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좀 바꿀까요? 우리 커서는 어떤 커서예요? 셀렉트하는 커서죠. 셀렉트하는 커서죠. 셀렉트를 하게 되면 몇 개의 행을 가져오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행을 가져오죠. 그죠? 4개의 행을 가져오죠. 네.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4개 행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는 DPT, NO, DName, 그리고 로케이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커서라는 거의 개념은 커서라는 거의 개념은요. 가지고 온 결과 집합의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터가 뭐예요? 포인터가. 그 발표하시는 분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가리키면 불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그게 포인터예요. 가지고 온 결과 집합의 첫 번째 부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픈한다. 커서를 오픈한다는 얘기는 SQL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 집합의 첫 번째를 가리키고 있는 게 커서예요. 배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치한다는 얘기는 커서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한 개 행을 읽어온 다음에 그 포인터의 위치를 그 다음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게 fetch예요. 그러니까 fetch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읽어온다가 아니라 결과 집합의 첫 번째를 가리키고 있던 포인터에서 그 결과 집합을 행 하나를 읽어오고 그 다음 위치를 바꿔서 그 다음 행을 읽을 수 있는 준비까지를 해주는 게 그게 fetch예요. fetch. 그래서 여기서는 읽어왔죠. 커서에서 읽었죠.
읽은 거를 어디다 넣었어요? 변수에다 넣었어요. 변수에다 넣었죠? 이 not found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럼 지금 이동이 됐잖아요? 이동이 된 위치에서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true예요. 근데 지금 있죠. 있으니까 여기는 false예요. 이 조건식이 false가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한 겁니다. 그 출력한 게 첫 번째 행에 대한 결과. 그리고 루프니까 올라갔겠죠. 올라갔겠죠? 올라가니까 또 패치를 했어요. 이 패치를 한다는 거는, 자, 지금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두 번째 행을 가리키고 있죠. 거기에 있는 행을 또 하나를 읽어오는 거예요. 읽어와서 어디에다가? 변수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다음 행을 읽을 수 있도록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검사를 하죠. 나갈까 말까 하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는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냐면 이동된 포인터의 위치에서 이동된 포인터의 위치에서 데이터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없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아직도 있으니까 여기랑 false. 그럼 계속해서 출력을 해요. 그게 그렇게 출력을 하는 과정이 20번, 30번, 40번까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데이터를 읽었겠죠? 자, 여기 마지막 데이터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죠? 자, 여기를 읽었는데 이제 그 다음 행을 읽으려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때 not found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못 찾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와라 그랬는데 읽어온 다음에 여기를 읽어와서 이도 포인터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이동시킬 위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not found가 뭐가 되냐면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를 그때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커서의 정확한 동작 원리예요. 이제 그러면은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커서라고 하는 거를요. 커서라고 하는 거를 셀렉트인 경우에는 데이터 집합,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테이블의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서를. 그리고 패치한다는 작업은 그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에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온다라고 하는 게 패치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읽어오다 보면 한 줄 한 줄 읽어오다 보면 더 이상 읽어올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게 not found, 커서 not found예요. 커서 not found. 그때 루프를 끝내시면 돼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야 되는 건데,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커서 동작 원리 아시겠어요? 커서의 동작 원리. 네, 질문 없으신가요? 다 잘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어려우세요? 그러면 네, 위에 예제 네, 위에 거 예제 네. 그 웨어를 GPT-10 써도 되는데 여기가 첫 번째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위에 여기에서 잠시만. 선언했고, 오픈했고, 패치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위에 네. 웨어에 GPT-10 없어도 되는 거죠. 아, 이거요? 어차피 첫 번째 거는 GPT-10 나오는 거. 아, 출력할 때? 아니면은 뭐 웨어저를 없앤다? 음. 아, 그래도 똑같은 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얘를 없앴는데 출력 내용이 똑같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거 지울게요, 제가. 그러면, 자, 이거는 한 개 행을 리턴할까요? 여러 개 행을 리턴할까요? 사실 이 커서는 여러 개의 행을 리턴해주는 그런 커서예요. 근데 패치를 한 번만 했죠. 어, 근데 비긴에서는 패치를 한 번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게 되면 10번 부서 어카운팅 얘만 출력하고 끝나버려요.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실행할 때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거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음. 결과 집합이 있기만 한다면 이것도 동작 원리는 똑같아요. 동작 원리는 음, 셀렉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행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온 거는 4개의 행을 다 가지고 왔어요. 커서가 오픈을 하면 커서를 오픈하면 1번, 2번, 3번, 4번 4개 행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커서는 첫 번째 행을 읽을 수 있도록 여기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여기서 패치를 했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온 거죠. 하나만 가지고 왔고 패치를 했을 때 있느냐 없느냐 이동을 시키고 패치를 한 게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있겠지 하고서 그냥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도 되죠. 그래 있으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커서의 위치는 바뀌었겠죠. 1번 행에서 2번 행으로 커서의 위치는 바뀌었어요. 그 다음 행을 읽으려고 하는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해버렸어요? 커서를 닫아버렸어요. 비유를 하자면 파일을 열어서 첫 번째 페이지만 읽고서 파일을 그냥 닫아버린 거죠. 그래도 되죠. 그래도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예제를 뭐라고 했냐면 그냥 무조건 한 개 행을 반환하는 커서라고 했잖아요. 문제 그 예제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죠. 그래서 가져올 때 무조건 한 개만 가져온 경우라고 가정하고 만든 커서예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얘가 조금 이것도 사실은 위험한 코드기는 해요. 왜 위험한 코드냐면 부서 번호가 50번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배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치를 했지만 not found겠죠. not found인데 밑에 있는 거 출력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사실은 위험한 코드예요. 결과 집합이 패치한 결과가 found냐 not found냐를 검사해 주는 게 사실은 필요한데 안 하고 했었던 거예요. 이거 그냥 실행해 보시면 네, 그냥 이렇게만 나오죠. 그죠? 컬럼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다행히 오류는 없어요. 익셉션을 발생시키면서 코드가 종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배치를 했는데 변수 안에 줄 게 없어요. 이 경우가 not found. 그래서 여기가 null, 여기도 null, 여기도 null인 거예요. 지금. 오류는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생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때는 결과를 주겠죠. 결과를 주겠죠. 여기서는 한 개행만 반환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웨어저를 준 거고요. 준 거고 그리고 한 개행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패치를 한 번만 딱 호출을 한 거였었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예제에서는 여러 개의 행들을 반환한다라고 커서를 가정을 했고 그런 커서라고 가정을 했고 그런 커서인 경우에는 패치하는 작업을 여러 번 할 수 있다.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배치를 여러 번 하려면 똑같은 작업이잖아요. 읽어온다, 출력한다, 읽어온다, 출력한다. 이거는 똑같은 작업이죠. 그거는 루프 안에서. 그리고 루프를 무한히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 빠져나갈 조건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배치한 데이터가 없으면이에요. 배치한 데이터가 없으면. not found. 더 이상 읽어올 결과가 없으면이란 뜻이에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네, 부문을 안 쓰고 그냥 패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쓴다고 할 때는 네. 패치랑 그 출력을 그냥 여러 번 반복. 여러 번 반복해서 쓰셔도 되죠. 몇 번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우리가 4개가 있다라는 거를 확신하는 상태라면
그쵸. fetch, print, fetch, print, fetch, put, line, fetch, put, line 이거를 4번 복붙하면 되겠죠. 네, 그래도 돼요. 네,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4개가 있다라는 걸 확신하면 4번만. 뭐 3개가 있다는 걸 확신하면 3번만. 그렇게 복붙해도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커서는 네. 무조건 첫 번째부터 있는 거. 위치를, 위치를 옮겨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무조건 오픈을 했을 때는 무조건 첫 번째. 일단 오픈을 하면 커서는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 위치를 옮겨주는 함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15분 쉬었다가 좀 더 커서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